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특검법 전국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이 또다시 급냉할 전망입니다.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국회 상황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어제 추석 연휴 직후 첫날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퇴장을 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동안에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그리고 이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입법권과 거부권이 이제 또 충돌하는 또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 같은데 말이죠. 문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여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또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또 국회로 돌아왔을 때 또 제 얘기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네. 그 새 특검법이 본래는 추석 전에 뭐 통과되게 하려고 민주당이 네. 노력을 했죠. 일주일 전에. 예. 근데 그렇죠. 예. 우원석 의장이 좀 미뤄서 어떻든 연휴 기간에는 이제 특검법이 보류가 됐었던, 그래서 아마 어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그 도돌이표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고, 네. 지역 앞에 그 25만 원 주는 거, 뭐 그거는 뭐 첫 번째 얘기는 하지만은,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냐, 예? 뭐 틀림없이 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요. 예. 그러면은 특검법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뭐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은 이게 정말 뭐 대통령은 정당한 거부권 행사하는 거고 뭐 국회로서는 당연히 무슨 법안을 뭐 발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국민들 보기에는 이 사람들 계속해서 특검 발의하고 거부하고 이러다가 날 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말하자면 요새 민생도 어렵고 그런데 여야를 향한 어떻든 국민적인 지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민주당도 끈질기게 저러는 건 뭐냐 도대체. 예. 예? 그런 거고 또 뭐 대통령도 조금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치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래도 뭐 야당이 그래도 다수당이 저거 자꾸 저러는데 뭔가 실마리를 풀어가야지. 네. 아무리 헌법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거 뭐 도돌이표 뭐 이런 국회 이런 전국 이거 나는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네. 이제 이 끝없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해자되고 있잖아요. 또 뭐 어제도 무슨 어떤 뭐 뉴스 매체에서 김건희 여사 무슨 그 공천 개입 문제를 또 제기를 해가지고 또 예. 나라가 시끄러운데 저는 그 김건희 여사만 생각하면 좀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사실은. 예? 역대 대통령 중에 부인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2년 반 가까이 됐는데 뭐 취임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러는 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 그 영부인이신 프란체스카 여사 때 뭐 전 중학교 다닐 때 했었으니까 기억이 나거든요. 역대 영부인들을 다 봤는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우리 영부인 중에도 국민들이 정말로 사랑을 받는 그런 영부인이 계셨어요. 지금까지도.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이 영부인의 문제는 누가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 사실은. 이게 사실은 뭐 보통 사람도 그 사람 뭐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당신 뭐 마누라고 또 얘기가 참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뭐 대통령의 부인인데 누가 그 말 하겠어요. 예.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 말 하겠습니까? 뭐 틀리는 소문으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절대로 뭐 윤 대통령 좋아도 안 한다는 거고 그 말하는 사람 가만 안 놔둔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하도 요새 가짜 뉴스가 많아서 그런데 그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영부인 자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좀 잘 챙겨서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너무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죠, 야당은. 예. 그렇지만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죠. 예. 그럴 줄 뻔히 알면서 왜 꼬투리 잡힐 일을 합니까? 집에 가만히 계시지. 뭐 또 마포, 뭐 대견 또 가시고. 예. 또 본래 이분이 한번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예. 후보 때인가. 예. 내도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 말을 지켜야죠. 우리 국민들이 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교적 전통 때문인지 여자가 나서서 저러는 거, 특별히 그 공직자의 부인이 나서서 저러는 거는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뭐 대통령 자신이 좀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예. 문제는. 예? 누가 말하기 전에. 저는 이제 뭐 거부권은 행사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 대통령이 적절한 선에서 이거를 해결하도록 뭐 사과라든지 예. 뭐 본인이 사과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매듭을 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 사과를 하든지 네. 어떤 뭐 태도가 바뀌든지 예. 활동을 어떤 뭐 자제하든지 네. 뭐 이런 어떤 이 시점에서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또 세 번째 할 겁니까? 특검을? 네. 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지 아니면 뭐 회의에 참석을 이제 해서 필리버스터를 할지 아니면 뭐 보이콧 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논의 끝에 결국은 이제 보이콧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규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네. 힘들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를 세상병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또 할 게 있어요. 그동안 다 했는데. 그동안은 뭐 예, 법안의 또 부당성은 충분히 그렇죠. 얘기했다. 이렇게 충분하게 얘기를 얘기한 했고 것 같아요. 설명을 했으니까 두 번 뭐 세 번 뭐 되풀이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겠다 생각을 했고 또 그것도 보니까 뭐 강제 또 종료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달 24시간 후에 예, 뭐 토론 하루 종료. 지나면은 종료가 되는 거 별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저기 이번에 안 하게 결정을 한 건데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피곤해요. 뭐 국외 방송도 계속 틀어대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듣는 것도 힘들어요. 네. 금융투자소득세 이 부분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돼서 주식 투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생기면 20%의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죠. 그런데 이제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뭐 계속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네. 민주당이 좀 정리가 안 됐었는데 다음 주에 토론을 해서 아마 당론을 정하는데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뭐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뭐 3년 정도 유예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 전략과 맞물려서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그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금투세 문제는 대표적인 민생 문제 하나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1,400명이라든지 1,500명, 1,400만 명? 예. 1,400만 명이 예. 해당되는 그런 법안인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본래는 이거 폐지하는 쪽으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태도가 그래 좀 왔다 갔다 기분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근데 사실은 뭐 큰 정치를 하셔야죠,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무슨 그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거를 잘 판단을 해서 저는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소화병적인 너무 눈앞에 있는 그 이해관계만 민주당이 따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금투세 문제를 보면은요.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이거 국민의힘 안에 동의를 해주면 국민의힘만 좋게 해주는 거 아니냐 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겠죠 설마. 네. 민주당이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유예 쪽으로 그거보다는 또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4일 오전 10시 반에 이제 공개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네,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같이 네. 지켜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이후에 이제 당론으로 아마 네. 결론을 내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지도부가 유예 쪽으로 이제 기울은 것 같고요. 그리고 24일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이제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체코가 계시는데 들어와서 이제 일요일에 귀국해서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에 네. 저녁을 같이 하는 건데 지난번 30일에 원래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이제 의정 갈등을 푸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견 때문에 좀 미뤄졌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이번에 좀 아무래도 최대 화두는 의정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오늘자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민심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반전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뭐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분석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대통령 한 식구잖아요. 예. 식구라는 게 뭐예요? 자주 밥 먹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밥 먹는 게 뉴스가 되는 게 이상하죠. 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2달이 됐는데 이게 2번째인가요? 예. 예. 뭐 이게 지금 이게 뉴스가 되는 그 현실이 좀 불행하죠. 예. 그런데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같은 운명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 대통령과 대표 아니면 뭐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들 만나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이게 동반하락하느냐? 동반하락한다는 얘기는 같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같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정권도 지금 2년 반이나 남았죠. 또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앞으로 뭐 또 저기 지방자치 선거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협력을 해야 될 뭐 절대절명의 그런 그 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의 선입견 이런 거 뭐 아니 무슨 뭐 대통령이 이긴들 뭐하고 여당이 이긴들 뭐하겠습니까? 같이 이겨야지. 예. 한 사람이 지면 안쪽이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국민적인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진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지도부와 대통령실 또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같이 이렇게 밥이나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전이든지 후에든지 나는 두 사람이 예.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가슴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예. 과거의 뭐 감정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잘했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짧은 기회 아니에요. 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반 남았어요. 뭐 또 한동훈 대표는 얼마나 갈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짧은 기회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라를 좀 잘 많은 공헌을 할까? 이걸 좀 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 마음을 열어놓고 하면 협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거를 국민들이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낮은 거 정부 여당과 대통령에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행하거든요. 어떤 대통령이 2년 반 이상의 임기가 남았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무슨 국정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국민들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사람이 좀 잘 만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일단 다음 주 화요일 그 만남은 뭐 여당 지도부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아마 보면 최고위원이나 뭐 다 들어가겠죠. 예, 뭐 15명에서 뭐 2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네, 또 참모들도 같이 배석을 하니까 말이죠. 거기에서 좀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어렵죠. 나오긴 어려울 것 예, 같죠. 열대선 뭐 여러 사람이 모이면 힘들고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해야 될 대상은 대통령과 대표가 좀 뭐 만찬 전이든지 만찬 후든지 만나서 깊이 얘기를 하고 그것만 아니라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지. 의정 그 협의체 문제도 정부가 협력 안 하면 안 되고요. 또 당이 또 나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두 대통령실과 당이 협력을 해야 이 문제도 성사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야당은 좀 삐딱하잖아요, 지금 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은. 또 의료계는 아직도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깊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를 좀 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아니 의정 뭐 갈등과 관련해서 뭐 이건 비유가 적당하진 않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집안에서 싸우면
애들이 불안해가지고요. 집안이 뒤숭숭해서 그 집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두 분이 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좀, 뭐 네. 지금은 민생 문제도 그렇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예.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평화 의지가 없다.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을 해서 대화만이 안전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지금 체코에서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평화가 왔다고 미국에 로비했다면서 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고 또 미국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 현 정부 간의 어떤 대북 정책을 놓고 이렇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윤석열 정부가 평화 의지가 없다. 김정은 정부는 그러면 평화 의지가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우리가 거의 짝사랑한 그런 그 분위기였지.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 안보 위기를 부추겼거든요. 네. 그때도 불안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일방적인 양보에 의한 뭐 조금 뭐 굴종이라고 그럴까 뭐 거기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방적인 그런 그 양보에 의한 평화면 평화, 침묵이면 침묵이 있었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있었던 그 모임 중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인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에요. 아니 통일하면 안 된다 이러는 기조로 발언을 했어요. 그거는 어떻든 당장 뭐 통일을 기대하지. 그거는 우리는 김정은이 그 적대적 관계다라고 선언을 하고 모든 뭐 기구도 바꾸고 뭐 지금 헌법도 바꾸려고 그러는 그런 모양인데 그거에 화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해요. 무슨 평화 의지가 있냐 없냐 우리는 있었고 당신네 정권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민의힘 보수와 민주당이 이제는 근본적인 통일 문제를 놓고 대립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뭐 나는 북한에서 아무리 우리는 적대 관계다 그런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한민족이다.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에서 이국가론을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마침 화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언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비서실장 임종석 씨가 그런 얘기를 전 비서실장인 임종석 씨가 그런 건 무슨 이게 시그널이다 이게 좋지 않은 이게 조짐이다.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평화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통일에 대한 이런 그 근본적인 입장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어떤 그 의견부터 조금 좀 이게 파장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주장을 보통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뭐 학자가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한 앞으로 파장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